아시아 청년들의 꿈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 코리안 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브나 선생입니다. 오늘은 51과 EPS 토픽 고용 허가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청서 작성하기, 그리고 고용 허가제에 대해 묻고 답하기,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문의하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आज चाहिँ हामी श्रम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बारेमा अध्ययन गर्नेछौँ। त्यो भित्र चाहिँ इपीएस टपिकको आवेदन भर्नु र श्रम अनुमति प्रणाली बारेमा प्रश्न उत्तर गर्ने र इपीएस टपिक परीक्षाको बारेमा सोधपुछ गर्नुको बारेमा अध्ययन गर्नेछौँ।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지금 EPS 토픽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한국 고용 노동 허가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यो चित्रमा चाहिँ एकजनाले इपीएस टपिकको एक्जाम र श्रम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बारेमा परामर्श लिइरहेको छ। 여러분 여기에 EPS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Employment Permit System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용 허가 시스템, 즉 고용 허가제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픽이 있잖아요. 이것은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이런 뜻이에요. Test of Proficiency in Korea. 그래서 T, O, P, in, K. 토픽이죠.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대화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기간. काम गर्ने अवधि 네, 취업 기간은 1차 계약은 3년이에요. 3년인데 두 번째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계약에 1년 10개월, 여러분 다 아실 터인데 1년 10개월을 재계약하면 토탈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다, निवेदन दिने, 사람을 뽑다. चयन गर्नु अथवा मान्छे छान्नु। 자, 그러면 이반 씨와 사무실에 있는 직원과 두 사람이 상담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मलाई कोरियामा गएर काम गर्न मन लाग्यो। 아, 그러세요? ए हो र? 이쪽으로 앉으세요. यतातिर बस्नुहोस्।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कुन काम गर्न मन छ?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उत्पादन क्षेत्रमा काम गरी हेर्न मन लाग्छ। 잘 됐네요. राम्रो भयो।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उत्पादन क्षेत्रबाट मानिसहरूलाई सबैभन्दा धेरै छानिएको छ। 그런데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तर श्रम अनुमतिद्वारा कोरियामा गयो भने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 कति वर्ष जति काम गर्न सकिन्छ? 취업 기간은 3년인데 रोजगार अवधि 3 वर्ष जति हो। 재계약을 하면 तर सम्झौता नवीकरण गर्यो भने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 बढीमा 1 वर्ष 10 महिना जति बस्न सकिन्छ। 아, 그렇군요. ए त्यस्तो पो हो।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निवेदन कसरी दिने होला? 네, 여러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팔에서 2020년 EPS를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은 제조업만 뽑기로 돼 있어요. 원래 제조 그리고 농업 분야를 통해서 한국에 갔는데 농업은 2020년도에 뽑지를 않고요. 제조업만 뽑아요. 그런데 그 제조업이 지난번 제가 실수를 했는데 5,700명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7,500명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5,700명으로 잘 알아두시기 네, 바랍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 उत्पादन उद्योग, 건설업, भवन निर्माण उद्योग, 서비스업, सेवा प्रदायक उद्योग, 축산업, पशुपालन उद्योग, 농업, कृषि उद्योग, 업, माछा मार्ने उद्योग, 고용허가제, श्रम अनुमति प्रणाली, 문의하다. सोधपुछ गर्नु, 네, 이러한 분야 중에서 네팔에는 원래 어업은 없었어요.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그 농업 쪽에는 이 축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0년 시험에는 제조업만 뽑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보기와 같이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इपिएसबाट कोरियामा जानुभयो भने कस्तो काम गर्न चाहनुहुन्छ? 제조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उत्पादन सम्बन्धी काम गर्न चाहन्छु। 자, 1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건설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건설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건설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자, 2번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서비스업 그림이네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서비스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서비스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3번 그림을 보세요. 네, 농부의 그림이지요. 농부예요. 그래서 농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농업 쪽 일을 하고 싶어요. 4번은 어떤 그림입니까? 이것은 어업이지요. 고기 잡는 일이에요. 네팔과는 상관이 없지만 연습을 한다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 쪽으로. 그러니까 업 쪽으로라고 하는 말은 분야를 말하는 거지요. 업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말입니다. 쉬운 말이에요. 업 쪽으로는. 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러한 질문에 맞는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सम्झौता अवधि 3 वर्ष हो।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हो र कस्तो काम गर्नु मन छ?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HRD कोरियाको होम पेजमा स्पष्टसँग देखाइएको छ।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नमस्कार, श्रम अनुमति प्रणालीको बारेमा सोधपुछ गर्न मन लाग्छ। 자, 보기처럼 한번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 2번이지요. 그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아마 물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네, 그러면 제 계약 기간은 얼마예요? 제 계약 기간은 1년 10개월이죠. 네, 그래서 토탈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네, 고용허가제 담당 김민수입니다. 네,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전화 예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전화를 할 때 어떻게 처음에 말을 하고 문의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네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먼저 하면 먼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먼저 이름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회사에 또는 학교에 또는 자기의 그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용건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조건 이름도 전화 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신문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용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화 예절이 없는 실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번아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तपाईँहरूले चाहिँ यो फोन गर्दाखेरि कसरी गर्ने, फोन गर्दाको शिष्टाचारहरू चाहिँ राम्रोसँग पालन गर्नुपर्छ। कसरी सुरुमा फोन गर्दाखेरि नै हेलो भनेर चाहिएको कुरा भन्ने होइन, तर फोन गर्दाखेरि फर्स्टमा आफ्नो नाम भन्ने, अनि त्यसै आफ्नो परिचय दिने, अनि पछि बल्ल आफूले के को लागि फोन गरेको त्यो भन्नुपर्छ। सिधै आएर म यो हो भनेर नाम नभनिकन चाहिएको कुरा मात्र भन्दाखेरि अलि शिष्टाचार नभएको जस्तो देखिन्छ। त्यसैले तपाईँहरूले फोन गर्दाखेरि अभिवादन गरेर बल्ल फोन गर्नुपर्छ।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हजुर, तपाईँले राम्रो गर्नुभयो। यो समय यति नै अध्ययन गर्नेछौँ।